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테슬라. 아직은 미래 기술로 보여지던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대중화를 이끌면서 계속해서 화제에 올라 있는 회사인데요. 출시 몇 년째 계속해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고 암호화폐 돌풍을 일으키고 우주 사업에도 손을 대는 등 첨단 기술을 모두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란들 또한 함께 떠올라 왔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주가가 출렁이면서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게 되고 머스크가 올리는 트위터 하나하나마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테슬라의 안전성에 관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비교적 신생 회사인데다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만큼 출시 이후로 사고와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건 2016년에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을 사용 중이던 차량이 흰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사용 가능할 만큼 안전한 것이냐, 운전자들을 길 위에 풀어놓고 대규모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중국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운전자가 여름에 뜨거운 차 안에 갇혀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문이 열리지 않자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1시간 넘게 도착하지 않으면서 차 안에 방치된 채 의식을 잃어가는 운전자를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고 창문을 깨내서 구출한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로 떠오른 건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차량의 문 손잡이와 잠금 장치 또한 일반적인 차량들과 다르게 전기로 구동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슬라 중국 법인은 성명에서 차량 내부의 소형 배터리 축전 능력이 저하돼 생긴 문제라고 인정했으며 고객센터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 3일에는 안전벨트 불량으로 미국 내 차량 5,000대를 리콜을 했는데요. 2018에서 20년식 모델 3와 19에서 21년식 모델 Y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행히 테슬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발생한 사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은 최첨단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능들을 전자식으로 컨트롤되게 만들었고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잘 찾아보면 숨겨져 있는 안전에 관한 기능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층의 차량을 판매하는 만큼 안전에 관한 기능들은 직관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설계돼서 비상시에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가수들의 주요 타겟이었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신곡 버터가 빌보드에서 메인으로 내세우는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번 신곡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의 인기를 보인 한국 가수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음악 시장을 대표하는 차트인 빌보드는 미국 인기 가수들마저도 정상에 오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스타가 되었을 때 미국 라디오와 길거리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보이면서 빌보드 핫 100 차트 2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BTS는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그것도 통산 3번째로 단순 참여한 곡을 놓고 보자면 4번째로 달성한 것입니다. 작년 8월 영어 가사인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음악 최초로 1위를 달성하고 11월에는 한국어 노래인 Life Goes On으로 또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피처링한 곡이 한 차례 오르기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21일에 공개된 신곡 버터가 6월 1일 1위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단 9개월 만에 4개의 곡이 1위를 했다면서 2007년에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세운 7개월 반에 이어서 두 번째 최단 시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BTS와 콜라보한 메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도 특별 제작된 포장과 한국어로 적힌 소스 등이 포함된 BTS 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이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BTS 에디션으로 출시해 미국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고
타임지 등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번 모습을 비추는 등 다양한 활동과 콜라보를 계속해오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교통사고, 상해, 크레딧 교정 전문, 캐논 법률그룹,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20년의 경험과 실력,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미국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성인이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실험 참가자들은 존슨앤존슨, 모더나, 화이자 등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150명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에게 백신 접종 후 12주에서 20주 이후에 다른 백신 중 하나를 추가 접종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는 교차 접종의 부작용, 면역 효과의 연장 및 강화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주사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연구가 1회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할 시 최적의 조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민간 인프라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현재 약 100종의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으며 현재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수준을 2001년 9.11 테러에 견주었습니다. 그랜홀 에너지부 장관 또한 적국들이 미국 전력망을 차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인프라와 기업들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미국 최대 석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단체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일 세계 최대 정육업체 JBS도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일부 작업장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에 매사추세츠 여객선과 뉴욕 지하철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운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시스템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몸값으로 암호화폐를 지불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추적이 힘든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후 수사에서 해커 단체들의 꼬리를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테러범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며 금품을 지불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FBI는 송유관과 정유업체를 공격한 배우로 러시아의 범죄 조직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그런 공격을 중단하고 막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중요 안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큐웨더에서 제공하는 월요일 날씨입니다. 둘루스, 스와니, 노크로스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고 오후 4시와 7시 그리고 9시께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 68도, 최고기온 78도로 무덥진 않지만 습한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84도, 토요일에는 최대 87도까지 상승해 외출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러빙엔즈 박물관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